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위클리 아르테 진행을 맡은 유예빈입니다. 오늘도 정혜윤 그리고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따스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거리마다 예쁘게 핀 꽃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우리 두 아나운서분들은 요즘 이렇게 좋은 봄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이상하게 봄이 되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산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라윤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저희 소중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마다 또 밤 공기를 맡으면서 여유롭게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반포 한강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찾았더니 한강공원이 마치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3월부터 9일까지 그래프트 한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 60여 명의 조각가들이 참여해서 총 90개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실내 공간을 벗어나서 탁 트인 공원에서 예술을 즐긴다는 점이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는 작은 순간들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도 만나봐야겠죠?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연은 정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공연일까요? 네, 오늘 픽스테이지에서 함께 만나볼 작품은요. 20세기 초 파리 예술계를 뒤흔들었던 아르데코의 여왕, 실존 화가였던 타미라 드 램피카의 삶을 그린 뮤지컬 램피카입니다. 이 작품은 2024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최신작으로 올해 토니상 세계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한국 무대에 상륙했습니다. 작품의 매혹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트레일러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Woman is plain, lines form. Woman is plain, color, light. Woman is speed, green, shattered. Woman is powerful. 네, 짧은 영상인데도 이 배우들의 눈빛이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노래도 귀에 확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영상 속에서도 등장하는 이 아르데코 양식의 차갑고 그리고 관능적인 초상화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1970년대 마돈나 같은 스타들이 그녀의 작품을 수집하면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화가잖아요. 근데 이 화려한 예술가의 이야기가 뮤지컬로는 어떻게 탄생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램피카의 삶은 마치 한 편의 흑백 영화 같습니다. 이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 혁명과 또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맞닥뜨리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램피카는 남편 타데우스와 함께 파리로 위태로운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낯선 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음으로 붓을 들게 됩니다. 네, 생존을 위해 시작된 그런 그림이었네요. 거대한 비극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오히려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찾아갔다는 점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험난한 과정이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네, 이 정말 앙상블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또 램피카의 단단한 목소리로 그 시대의 혼란과 끈질긴 생존 본능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프레스콜에서 공개됐던 김선영 배우의 언신 무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잊혀진 내 안의 세상 가려져 난 그 미친 세상을 살아냈어 사치와 결핍의 세상 왕자들은 날 떠받들었지 난 바닥부터 기어올라와 마침내 세상에 없던 존재가 됐어 진정한 여자를 그렸지 내가 누군지 알아? 역사 따위 날 스쳐갔어도 코웃음 치는 늙은 여자 역사 지랄 맞지 나도 그래 내가 왜 여기에 가려진 내 삶 가려진 내가 누군지 알아요? 붓을 든 별난 여자 나 오늘 결혼해요 하나뿐인 내 운명의 남자와 난 오늘부터 램피카예요 네,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내 그림만큼 이 자부심을 가지는 램피카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 자신만은 잃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램피카, 붓 하나로 세상과 맞서던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파리 사회의 변두리에서 만난 라파엘라인데요. 통제와 절제를 상징하는 램피카는 자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자유로운 영혼의 라파엘라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녀를 뮤즈로 삼아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이 램피카는 화가로서 엄청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했다고 하는데 남편과 그럼 새로운 뮤즈 사이에서 꽤 복잡한 줄다리기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램피카는 남편을 두고 라파엘라와 깊은 사랑에 빠지면서도 정작 라파엘라에게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구속을 하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새롭게 깨어난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죠. 이 작품은 램피카를 마냥 완벽한 영웅으로 표상하지는 않습니다. 욕망과 이기심이 엉킨 지극히 인간적인 민낯을 그대로 무대 위에 올려놓은 작품입니다. 네, 오히려 그런 입체적인 모습이 더 매력적이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성공과 사랑을 모두 쟁취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라는 역할에 갇히지 않고 또 주체적으로 삶을 빚어낸 여성의 이야기라니 참 통쾌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서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파격적인 음악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1920년대이다 보니까 좀 낭만적인 샹송이 어울릴 것 같지만 맥굴드 작곡가는 클래식한 선율에 차갑고 기계적인 인더스트리얼 테크노 비트를 과감하게 결합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앞서간 램피카처럼 지금도의 관객들에게도 가장 신선하게 들리는 사운드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클래식한 선율에 정말 어려운 선율을 활용해서 이번 넘버들은 정말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합니다. 그중 우먼 이즈를 박해나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캔버스 몰감 길가 설계 틀에 박힌 사울 내가 가진 나 살고 싶어 숨쉬고 싶어 보게 해줘 이젠 망설이지 않아 기사져 느끼고파 그 입술 그 숨결 뜨거운 이 손길 너의 빛 너의 색깔 너의 심장 너의 땀 너의 속도 너의 근육 너의 살 너의 피부 너의 뼈 너의 그림자 너의 숨 너의 피 너의
방송 너의 심장 소리 너의 심장 소리 어느새 푸른 새벽 살아있어 축축한 침대 위 너의 몸 베개에 긴 머릿결 그 빛 속에 나 와, 정말 폭발적인데요. 끓어오르는 그 예술적 욕망을 가감없이 쏟아내는 가사가 램피카라는 캐릭터를 정말 온전히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램피카의 통제된 에너지와 완벽하게 대비를 이루는 인물이 바로 라파엘라인데요. 라파엘라는 아주 관능적이고 또 자유로운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램피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짙은 초록색과 푸른색 조명으로 대변되는 램피카의 세계에 라파엘라가 정말 다채로운 색채를 몰고 오는데요. 두 사람의 다름이 어떻게 서로를 끌어당기는지 라파엘라의 넘버 Don't Bet Your Heart도 연달아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손승연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는 쉽게 말하지 속지 않아 너처럼 그러다 그 어느 날 널 뒤흔드는 그 눈빛 본다면 그때를 조심해 이대로 마음을 뺏기면 되찾을 수 없어 룰렛을 다 돌려봐 오늘이 마지막 밤처럼 다시 돌려줘 Come on! Hey! 네,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른 게 느껴지네요. 신도 나면서 훨씬 더 이 순수한 이 자연 그대로 날것의 감정을 드러내는 느낌이랄까요? 차가운 이성을 가진 램피카가 왜 이 뜨거운 영혼에게 속절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납득이 갑니다. 네, 그렇죠. 이 두 인물의 팽팽한 텐션이 무대 위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말 캐스팅 라인업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램피카 역에는 앞서 만나본 김선영, 또 박해나 배우와 또 정선아 배우가 나섭니다. 치명적인 뮤즈, 라파엘라 역에는 손승연, 차지연, 또 리나 배우가 캐스팅되어서 3인 3색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배우들의 조합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여성 배우분들만 아니라 남자 배우들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이 미래주의 예술가 마리네티 역에는 김호영 배우가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역할을 불어넣고요. 이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또 램피카의 남편인 타테우스의 역을 맡은 김우영 배우는 램피카 역의 김선영 배우와 실제 부부 사이입니다. 네, 실제 부부가 무대에서 위태로운 이 부부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엄청 몰입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평소에는 집에서 사실 작품 이야기를 두 분이 잘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쉴 틈 없이 소통을 하면서 치열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김선영 배우 역시 이막에 등장하는 강렬한 부부싸움 장면을 훌륭한 밀도로 채워내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네, 입체적인 캐릭터와 신선한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열정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듣고 나니까 지금 당장 극장으로 달려가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정말 거침없고 뜨거웠던 아르데코의 여왕, 뮤지컬 램피카는 6월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아티움 우리은행홀에서 관객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사회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램피카의 삶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말이죠. 부탄하로 세상과 맞섰던 그녀의 사랑과 예술의 여정을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뮤지컬 램피카였습니다.
네, 매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뮤지컬 램페카 소식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준비한 스테이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전통 설화와 서양의 발레가 만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한국의 정서를 가득 담은 발레 공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한복을 입고 있고요. 발에는 토슈즈를 신은 조금은 색다른 모습인데요. 오늘 픽스테이지에서는 유니버셜 발레단의 대표작 심청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정말 포스터 속 사진이 눈길을 확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심청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 이야기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고전설화 심청전에서 시작된 발레 공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사가 없는 공연인데도 마치 이야기가 들리는 것처럼 감정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발레를 처음 보는 분들도 이야기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본 이야기잖아요. 특히 저는 이 심청전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굉장히 반갑기도 합니다. 발레 공연에서도 줄거리는 동일할까요? 네, 맞습니다. 심청은 총 2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막에서는 어머니 없이 자란 심청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신봉사를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결국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심하고요. 결국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대 사진을 보니까 좀 연극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마임이나 또 표정 연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2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당수에 빠진 심청은 용궁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1막과는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 이후에 심청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왕비가 되고 맹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야기는 감동적인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는 무대 위 모습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심청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런데 실제 공연에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작품에서 꼭 주목해 보셔야 할 하이라이트 장면을 제가 3가지로 추려왔는데요. 먼저 인당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폭풍이 치는 바다를 무용수들이 직접 몸으로 표현한 장면인데요. 남성 무용수들이 빠르고 강한 도약과 함께 회전을 반복하면서 거친 파도의 움직임을 재현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점프 동작과 낮은 중심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마치 바다가 실제로 출렁이는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줍니다. 여기에 음악도 점점 고조되면서 긴장감은 계속해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인당수 장면 연습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정말 남자 무용수들의 이 파워가 그대로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근데 이 무대를 실제로 보게 되면 진짜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심청에서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다음 하이라이트로는 용궁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무대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푸른 조명과 화려한 의상, 그리고 부드럽게 흐르는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바닷속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겠죠. 앞선 장면이 강하고 빠른 동작 위주였다면 이 장면에서는 팔과 몸의 곡선을 크게 사용하면서 물속을 마치 유영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정말 발레 동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세트를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심청 작품의 매력 중 하나는 아마 화려한 조명과 또 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 하이라이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심청과 왕자가 함께 추는 파드대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남녀 무용수의 수준 높은 리프트 동작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움직임이 많아서 두 인물의 감정과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심청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저는 이 남녀 무용수의 듀엣이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거잖아요. 저처럼 발레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언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은 발레 공연을 처음 보는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인데요. 그래서 공연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기본 발레 동작들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발레 동작들을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팔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앙바 동작입니다. 사진처럼 팔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모은 기본 자세인데요. 한번 볼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공연을 보다 보면 공연을 보다 보면 앙바로 시작하는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희은 아나운서? 자세가 너무 반듯해, 이렇게 딱 펴서 반듯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지금 두 분 다. 네. 두 분 너무 다 좋습니다. 너무 지금 반듯해서 제가 놀랬어요, 지금. 네, 두 번째 동작은 아나방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 아나방 동작은 팔을 앞으로 둥글게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원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팔을 말아주시면 됩니다. 진짜 뭔가 안고 있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오. 지금 두 분 다 아나방 동작을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작은요, 알라스콘 동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을 옆으로 이렇게 쭉 펼치는 동작인데요. 어떠세요? 뭔가 팔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팔도 이렇게 옆으로 쭉 펴는 동작을 알라스콘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이런 기본 동작들을 알고 보시면 무대에서의 무용수 표현이 훨씬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 발레단 심청은 올해 무려 40주년 기념 공연으로 진행되는데요. 서울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리고요. 공연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됩니다. 정말 가정의 달에도 보기 좋은 공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가정의 달 5월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발레 공연 심청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발레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위클리북 시간입니다. 라연 아나운서, 어떤 책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위클리북에서 제가 소개할 책은 아주 특별한 책인데요. 우리는 매일 많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반복적으로 보내다 보면 다시 또 잠에 들곤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이 하루 정말 내가 잘 살아낸 하루인가? 아니면 그냥 흘러간 하루일까? 기억해보면 어제 하루가 어땠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분주하게 살았는데 남아있는 건 별로 없는 느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해드리는 책입니다. 바로 기록하는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책, 기록이라는 세계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기록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묻는데요. 당신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혜윤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좀 기록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부터 네. 얘기해볼까요? 저는 기록하려는 의지는 사실 항상 있거든요. 다이어리도 또 사고요. 노트도 삽니다. 그런데 항상 시작은 이렇게 거창한 것 같아요. 또 올해는 매일 꼭 기록해야지 이렇게 다짐은 하는데 사실 한 3일 정도 지나면 갑자기 공백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 공백이 또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다이어리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다른데요. 저는 사실 기록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메모장에도 적어놓고 일기도 쓰고 사진도 찍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남기고는 있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보는 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쌓아만 두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너무 현실적인데요. 저도 사실 다이어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야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부담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책은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기록은 잘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이 좋은 이유,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이유가 꼭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기록을 기술이나 습관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일기를 이렇게 쓰세요. 메모를 이렇게 정리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겪잖아요.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사라지곤 합니다. 기억에 남지 않고 또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죠. 그런데 기록을 하는 순간 그 하루는 조금 달라지곤 합니다. 일기를 쓰는 거는 이틀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루를 더 반복해서 산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가? 저도 정말 저를 돌아보게 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도 있을까요? 네, 정말 저만의 소중한 문장인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하루를 베어버릴 풀처럼 생각하면 삶이 고달프지만 가만히 두고 모아보면 나의 삶에 피어나는 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눈물 날 만큼 힘이 들어도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떤 날이든 앞으로 다가올 나의 날들에 도움이 되리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니까. 네, 여기까지인데요. 네, 저는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기록이라는 게 단순히 남기는 행위가 아니라 해석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하루를 보내도 그걸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것보다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쓰는 건 같은 하루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기록을 한다면 그 하루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내가 이런 감정이었구나. 혹은 이 순간이 나한테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기록을 하면 내 감정이 더 선명해진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그냥 지나갈 때는 몰랐던 감정도 내가 괜히 글로 써보면 나 이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결국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기억나는 하루는 뭐였는지, 어제 저녁은 뭐 드셨는지, 또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루 중에서요. 정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생각을 해보니 특별한 날은 기억에 남는데 또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날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인생은 그 평범한 날들이 훨씬 많은 연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은 특별한 날을 남기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결국 기록이라는 세계는 기록을 통해 삶을 더 잘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글을 쓰지 않아도 괜찮고 매일 꾸준히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위클리북에서는 기록이라는 세계 함께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 하루 아주 짧게라도 좋습니다. 한 줄이라도 좋고 단어 하나라도 좋습니다. 지금의 나를 조금이라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기록이 쌓이면 언젠가는 내 삶을 이해하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위클리북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픽피플 시간인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인물입니다. 아까 픽스테이지에서 소개해드렸던 작품이 유니버셜 발레단의 심청이었죠. 이렇게 심청이 여기까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무용수들의 힘도 큰데요. 이번 무대에서 주역을 맡은 발레리나 홍향기 무용수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홍향기 발레리나의 수상 실적이 먼저 눈에 띕니다.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와 한국 발레협회 등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많이 알고 계시는 무용계 대표 기관으로부터 최정상 발레리나로 인정받았는데요. 특히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빛낸 무용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봤던 심청의 주인공이었군요. 수상 실적이 정말 눈에 많이 띄는데 이 상이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름다운 무용인상은요, 2013년에 제정된 이후 국내외에서 뛰어낸 성과를 낸 무용인의 공로를 기리는 상인데요. 특히 올해를 빛낸 무용수상은 2017년에 신설된 이후 한국 발레계를 대표하는 무용수들이 수상해온 만큼 상징성이 큰 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녀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홍향기 발레리나는 선화예술중학교를 시작으로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거쳐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을 졸업한 일명 엘리트 무용수입니다. 와, 이 정말 정통 코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탄탄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력 역시 일찍부터 인정을 받았는데요. 2006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로잔 국제발레 콩쿠르에서 3위를 수상했고요. 같은 해에는 바르나 국제발레 콩쿠르에서도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력이 정말 화려한데요. 로잔 콩쿠르는 진짜 큰 대회잖아요. 그럼 유니버셜 발레단 입단 후에 활동은 어땠을까요? 네, 이후 2011년에 유니버셜 발레단에 입단한 홍향기는 탄탄한 기본기와 함께 고난도의 테크닉을 겸비한 무용수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특히 한 번에 4바퀴를 도는 회전 동작처럼 정확성과 또 힘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로 안정적으로 구사하는 테크니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홍향기 발레리나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섬세한 감성 표현까지 겸비한 무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홍양기 발레리나의 무대 위의 모습도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오늘 홍양기 발레리나의 해적을 준비해봤습니다. 4년 전에 강민우 발레리노와 함께한 그랑파드데이인데요. 홍양기 무용수만의 매력이 가득 담긴 무대입니다. 자, 그럼 홍양기 발레리나의 해적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한국 발레계를 대표하는 홍양기 무용수인데요. 앞으로 그녀가 또 어떤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올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픽피플 정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인물일까요? 네, 저와 함께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램피카를 함께 만나보셨죠. 이 정말 화려하고 매혹적인 무대였는데요.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의 치열한 삶이 무대 위에 고스란히 그려졌었습니다. 맞아요. 자신의 욕망과 또 예술에 그토록 솔직하기도 하고요. 또 당당한 여성 캐릭터를 뮤지컬 무대에서 만나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에너지가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도 램피카가 붓을 쥐고 이 세상의 편견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픽피플에서는 이 무대 위의 캐릭터가 아닌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었던 화가 타마라드 램피카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1920년대 파리를 매혹시킨 아르데코의 여왕이자 또 부드러운 입체주의라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화풍을 창조해낸 화가죠. 오늘의 픽피플의 주인공
타마라 드 램피카입니다. 아까 뮤지컬을 보면서 이분의 실제 삶이 과연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처음부터 화려한 파리의 사교계를 주름잡는 그런 예술가였을까요? 네, 램피카의 삶은 아주 시작부터 극적이었습니다. 1898년 폴란드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에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요. 이후 1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러시아의 변호사였던 타테우스 램피카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러시아 혁명이 터지면서 남편이 총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램피카는 남편을 구출해내고 함께 파리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네, 혁명을 피해서 빈손으로 파리에 도착한 거군요. 네, 부유하게 자란 귀족 여성이 하루아침에 망명객 신세가 되었으니 그 막막함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국 땅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했는데요. 그래서 램피카는 붓을 들었습니다. 파리의 미술 아카데미에서 입체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말 맹렬하게 다듬어 나갔다고 하는데요. 살기 위한 절박함이 그녀 안에 숨어있던 예술적인 재능을 폭발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존을 위한 선택이 세계의 예술가를 탄생시킨 건데요. 근데 램피카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또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딘가 묘하게 매력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한데요. 이 램피카는 당시 유행하던 입체주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듬었습니다. 기하학적이고 각진 선들을 이 둥글고 매끄러운 형태로 변형을 시킨 건데요. 여기에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선명한 색채를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부드러운 입체주의라고 불렀는데요. 이 1920년대에 우아하고 장식적인 아르데코의 양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녀는 정말 단숨에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도 참 독특한데요. 뭔가 세상에 무관심하는 듯 하면서도 상대를 꿰뚫어보는 그런 차가운 눈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라연 아나운서도 정말 예리한 관찰력인데요. 이 램피카 인물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눈빛입니다. 인물들의 눈동자가 약간은 위로 올라간 듯한 삼배간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건 램피카 본인이 이런 매력적인 삼배간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녀가 그린 수많은 귀족과 또 사교계 인사들의 초상화에는 무의식적으로 화가 자신의 모습을 넣은 강렬한 자아를 투영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927년에는 딸 키제트를 그린 그림으로 1등상까지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화가로서도 또 사교계 유명 인사로서도 정말 완벽한 전성기를 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램피카는 램피카 공작과 공작 부인 등 부유한 인사들을 세련되게 화폭에 담아내면서 파리에서 가장 유행을 앞서는 초상화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파티를 즐겼고 정말 차가운 미모와 거침없는 연애사로 정말 항상 세상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회의 제도권의 변방에서 살아간다. 내게 일반적인 사회 규칙들은 통용되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그녀의 오만한 듯 또 당당한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이 정한 규칙대로 살겠다고 한 그 선언처럼 들리네요. 참 멋있고 쓸쓸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명성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다고요? 네, 맞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자 1939년 두 번째 남편인 쿠프너 남작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할리우드와 뉴욕에서 다시 한번 화려한 성공을 맛보지만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미국 미술계에는 추상주의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게 됩니다. 램피칸의 우아한 초상화는 순식간에 유행에 뒤처진 낡은 취급을 받게 되죠. 네,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화가가 하루아침에 외면을 받게 된 거네요. 램피카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램피카는 정말 어떻게든 다시 인정을 받아보려고 자신의 화풍을 버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추상주의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 투명한 색채와 매혹적인 선이라는 자신만의 개성을 잃어버린 그림은
평범하고 몰개성하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한 번 떠난 대중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서서히 미술계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변화가 오히려 자신의 빛을 잃게 만들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나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예술가로서의 생명력도 더 희미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죠. 하지만 예술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질기고 정말 놀라운데요. 세상에 완전히 잊힌 줄 알았던 램피카의 그림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 아르데코 양식이 다시 부흥을 하게 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 말년에 자신의 예술이 다시 세상에 뜨거운 찬사를 받는 걸 지켜볼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라도 명예를 되찾았으니 조금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려했던 여왕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네, 1980년 세상을 떠난 램피카는 마지막 유언까지도 정말 램피카다웠는데요. 자신의 뼛가루를 멕시코의 포포카페테틀 화산 분화구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산 속으로 사라진 삶. 시대의 풍파 속에서도 자신만의 뚜렷한 색으로 뜨겁게 세상을 사랑했던 화가에게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낭만적인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뼛가루를 화산에 뿌린다는 게 정말 평범함을 거부했던 삶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아서 파리의 여왕이 되고 또 잊히는 고통을 겪고도 다시 부활한 사람. 세상이 정한 궤도를 벗어나 오직 자신의 욕망과 예술에 충실했던 타미라드 램피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밤은 램피카의 그림처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안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타미라드 램피카였습니다. 네, 이렇게 픽피플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예술을 즐기는 방법들은 참 다양하죠. 누군가는 직접 공연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영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답은 없는데요. 이렇게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들로 예술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위클리 아르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